내가 대학교 1학년일 때였으니 벌써 몇 년이 지난 이야기다. 7월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대만에서 엽서가 와 있었다. 나의 바이크 동료이자 나비를 사랑하는 내 친구 S가 약혼자인 M과 함께 대만에 갔던 터였다. 그는 산에 나비를 채집하러 간다고 했었고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싶어 엽서를 쓱 훑어본 나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엽서에는 대만풍의 신부 의상을 입은 M이 S가 아닌 웬 낯선 남자의 팔짱을 낀 채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S와 M은 5년이 넘도록 교제를 해온 데다가 다음 달에 약혼 후 내년 초에 결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엽서에는 M이 양씨라는 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한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나는 곧장 S에게 전화를 걸었고 몇 시간 후 같이 바이크를 타던 동료들이 S의 집으로 모였다. 동료들이 준비한 술과 안주로 술상이 펼쳐졌고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었던 S는 술기운이 돌자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은 가이드가 날씨가 안 좋다면서 가지 말자고 했었어. 하지만 여행 일정은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이 급했지. 날씨가 아주 나쁘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채집을 하고 싶어서 무리해서 산에 들어간 거야. S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킨 후 이야기를 이어갔고 우리는 그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나비가 다니는 길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안개가 나왔고 그때 나는 가이드랑 같이 있었는데 그녀는 혼자 뒤떨어져 버렸어. 바로 앞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심해서 찾으러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가이드랑 둘이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야. 이 바보가 왜 하필 이런 때에 옆에 없는 건지 나중에는 점점 화가 나더라고. 이렇게 목이 터지게 부르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야. 한참 후에 안개가 개이고 보니 그녀는 우리에게서 불과 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 난 그녀에게 마구 화를 내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지.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했고 그녀 옆에 있어주지 못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났었던 것 같아. 근데 그녀는 그날로 호텔에서 뛰쳐나갔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진 나도 모르겠어. 그 후로 달이 바뀌고 M이 돌아왔다. 아이를 가진 M은 고국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했다. 이상했던 것은 M이 나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다. 나는 S의 친구인데다가 그녀와는 딱히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기묘하게도 M은 내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 그런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워서 무작정 피하기도 하고 화도 냈었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열이 펄펄 끓어올라서 글썽이는 M을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었다. 내 입장에선 차마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M은 나에게 비정상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부모님이 내가 애 아버지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고 그 일로 나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뒤 헤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고 3월 말이 되어갈 무렵 M은 눈에 띄게 불룩해진 배를 어루만지며 종종 S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 무렵에 S 역시 나에게 M의 근황을 물었고 두 사람은 서로 화해를 한 뒤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이름이라도 꺼내면 불같이 화를 냈었는데 말이다. 덕분에 나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그동안 아이의 생부를 한 사람에게서 편지는 왔지만 정작 M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5월이 되었을 때 M의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왜 그런 사소한 일로 S와 그토록 심하게 다퉜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왜 양씨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스스로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나는 첫 출산을 앞두고 긴장을 해서 그런 거라며 그렇게 M을 달랬지만 그녀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섭다고 말했다.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아. 난 알아.
그렇게 그녀는 예정일보다 일주일 먼저 아이를 낳았고 아이의 생부인 양씨가 편지로 전한 아이의 이름은 타이이치였다. 그 무렵에 M은 양씨와 이혼 후 S와 재결합을 하고 싶은 눈치였고 난 그 이상은 끼어들고 싶지가 않았다. 그로부터 2달 후 S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M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마구 날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곧장 M의 집으로 가보니까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집안의 물건을 마구 던지고 있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M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S가 아기를 감싸 안고 있었는데 몸 곳곳이 상처투성이었다. S는 나에게 아기를 건네준 뒤 M을 끌어안았고 그러자 미친 듯이 날뛰던 M이 겨우 멈추었다. 이 소란 중에도 아기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내가 S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M이 또다시 고함을 쳤다. 시끄러워. 전부 저놈 때문이야. 저건 아기가 아니야. 그냥 괴물이라고. 저런 건 낳지 말았어야 했어. 저건 괴물이야. 그 말에 격분한 나는 그녀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 야,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어. 입 다물어. 너 따위가 뭘 아는데. 괴물을 괴물이라 하는 게 잘못이야. 그딴 거 필요하면 네가 가져가. 당장 그놈이랑 같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래, 알았어. 이야기는 내가 맡을게. 그리고 너희랑은 2번 다시 볼 일 없을 거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기에게 그런 악담을 하다니. 그렇게 나는 M의 부모님에게 눈인사를 건넨 후 생후 2달 된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혼자서 아기를 돌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일주일쯤 지나면 M도 마음이 진정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아기를 데려왔던 것이다. 평소 자유로운 성격으로 기꺼이 아기를 맡아주었던 어머니는 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런 말을 했다. 이 아이 말이야. 아직 이렇게 어린데도 이마에 눈이 열려있어.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있고 그 힘이 아주 강력해. 아휴, 어쩌나. 이 아이와 기운이 비슷한 어른이 같이 있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는데. 그러자 어머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했는지 타이치가 손을 뻗어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타이치는 아주 얌전한 편이었고 당시 고3 수험생이었던 내 동생도 아기를 무척 예뻐했다. 하지만 2주가 다 지나도록 M에게선 연락이 없었고 그러는 동안 아기는 방긋방긋 웃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런데 그 후로 1달 정도가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M과 S가 밤중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커브를 잘못 꺾는 바람에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상의 끝에 2사람의 합동 장례식을 진행했고 M의 부모님은 양씨란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아마도 M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해버린 것 같았고 어른들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기구한 꼴이 돼버린 아이가 너무나도 가여웠다. 하지만 친척도 아니고 타이치와는 생판 남인 내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장례식 날, 난 타이치를 안고 겨우 시간에 맞춰서 식에 참석했고 내 곁엔 함께 바이크를 타던 형이 앉아 있었다. 어린 타이치는 무언가를 느꼈는지 내 가슴에 조용히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런데 M의 가족들 틈에 뭔가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녀가 앉아있는 것이다. 남매인 것으로 보이는 그들은 뭐랄까, 기운 자체가 바람처럼 가볍고 투명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었다. 놀랍게도 남자는 바로 작년에 엽서 속의 사진에서 봤던 양씨, 즉 타이치의 생부였다. 그렇게 장례식은 순조롭게 끝이 났고 관이 연구차로 들어간 후 가까운 친족들이 화장터까지 동행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그때 아까 그 두 사람이 나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이번엔 아내와 아이 일로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놀랍게도 양 씨는 정확하고 막힘없이 그렇게 말했다.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 은혜는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여자도 나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고 남자가 아기를 향해 손을 뻗자 다이치는 내 셔츠를 한번 꽉 붙잡더니 이내 여자에게 안겼다. 떠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형은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너 화권이라는 거 알아? 그게 뭔데요? 중국의 산속에서 나오는 요괴인데 종종 인간의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한 다음에 마을로 돌려보낸대. 그 아이는 보통 18살이 되면 스스로 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약 여자가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으면 화건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화건이 인간 세상에 나올 때는 양씨의 성을 쓴대. 옛날 총나라 쪽에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사는 놈들도 꽤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이야기는 그저 형의 블랙조커였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진실이었을진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